네,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네, 강의와 강의 사이에 공백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채널 망했나 싶으신 분들은 네, 망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만들 때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라는 그 접두사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swgen.kr 솔리드웍스 한국 공식 유저 그룹의 커뮤니티가요. 네, 정말 처음으로 개설된 지 처음으로 네, 외부 광고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웹스 시스템 코리아하고 이제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커뮤니티 광고 계약과는 별개로 감사하게도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강의 제작 요청을 주셔서 또 좋은 기회에 솔리드웍스 공식 교재의 내용들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같이 솔리드웍스 교육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12개, 그리고 어셈블리 5개, 도면 3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그리고 최신 버전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 함께 포함해서 강의를 제작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웹스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여기 네, 유튜브 광고 하나가 나와 있죠. 아이고, 네. 지금 제 얼굴은 제가 봐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처음으로 제 얼굴을 공개를 해서 인트로 강의를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보시고요. 선크림을 너무 진하게 발라서 얼굴이 하얗게 나온 거 빼고는 하얗게 질린 거 아닙니다. 네, 선크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인트로 끝나고 나면 1강은 전체 공개용으로 오픈이 될 거예요. 근데 1강은 거의 웬만한 솔리드웍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또 웹스 시스템 코리아 고객 여러분들을 이제 위해서 강의를 만든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솔리드웍스로 지금 강의 촬영 중이어서 제 개인 채널의 강의들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되시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제 메인 교육 강의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스 시스템 코리아 솔리드웍스 동영상 강의 첫 번째 강의는 파트편 1강 스케치 작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케치를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필수 작성 도구 4가지인 선, 사각형, 원, 원호 도구와 간단한 치수 작성 방법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공식 교재 필수 교재는 2단원 스케치 단원을 참고하시고 책과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따라서 먼저 실습을 완성하시고 교재 2단원을 정독하면서 정리하시는 방법을 오랜 강사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트로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식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실습 파일도 미리 준비해서 설계 라이브러리 폴더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솔리드웍스를 사용 중이거나 스케치 도구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본 강의를 건너뛰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새 파트 문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의 파트 작업창이 표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화면과 제 화면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아이콘이 조금 더 크게 보이시죠? 네, 왜 그러냐면 메뉴 바에서 옵션 탭의 제일 마지막 단을 확장하시면 버튼 크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일부러 이 버튼 크기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실 때 좀 더 크게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형으로 바꿨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아이콘의 크기를 바꾸시면 너무 작은 아이콘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오타가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버튼 크기를 확장해 놓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꿀꿀한 꿀팁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스케치 작성을 해볼 텐데요. 솔리드웍스는 그냥 우리가 선을 그리고 싶다,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도구를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지금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너 여기 스케치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종이부터 골라. 이렇게 작업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스케치 도구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어떤 면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종이를 먼저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진입하는 방법은 선택한 면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케치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시 방향에 스케치가 작성 중이다 라는 마크가 표시가 되죠. 이 마크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스케치 작성 중이다 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저자의 킥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렇게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도구를 선택해도 되지만 키보드에서 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 도구 모음이 따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 스케치 도구를 실행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솔리드웍스는 왼쪽 버튼으로 점과 점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작성한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과 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하시다 보면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표시되는 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의 어떤 요소들과 성질을, 그러니까 같은 성격,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주황색 선과 평행하다라는 마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케치와 스케치 사이에 동일한 성격, 구속 조건을 넣거나 아니면 수평, 수직 같이 반듯한 라인을 작성할 때 이 보조선,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을 잘 쓰시면 특정한 구속 조건을 여러분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평, 수직 그리고 같은 요소의 구속 조건들을 자동으로 입력하면서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게 고마운 도구죠? 이렇게 스케치의 구속 조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하다가 그만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빠르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를 끊으시고 또 원하는 곳에서 이어서 스케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면 알아서 또 끊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ESC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가 클리어, 그러니까 모든 도구가 해제된 마우스 클리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도구를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ESC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도구를 실행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처럼 S 단축키를 눌러서 곧바로 다른 도구로 환승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건 선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 점과 점을 찍어서 작성하시고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끊어내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가장 먼저 익히셔야 될 기능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화살표 방향키로 조금만 눌러보시면 화살표를 누르는 방향대로 빈 공간으로 이동을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빈 화면이 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타고 이렇게 지그재그 라인 하나를 쭉 연습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이 선 스케치는요, 피처의 돌출, 그러니까 3D 형상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하다 보면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렇게 피처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잘라내기 도구로 삭제를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마우스로 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조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비활성화를 해주시게 되면 이 보조선은
참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처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의 치수, 보통 여러분들이 선 스케치에서 치수를 입력하실 때 이 왼쪽 옵션 창 하단부에 파라미터라는 거를 종종 보시거든요. 저자가 추천해 드리는 팁은요. 파라미터는 이 스케치를 완성하는 확정 치수를 만드는 재료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참조로 잠깐 쓰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선을 정말 500mm 만큼으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라미터에서 500이 아니라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알려드릴 거예요. 지능형 치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요소 자체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치수가 나와야 이게 확정적인 치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입력하는 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또 다시 오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은 선, 사각형, 원호 중에 선 스케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각형 스케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삼아 또 새 파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현재 작업은 X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지금까지 작성했던 모든 스케치가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확인,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는 뚜껑을 닫은 마침 스케치 종료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현재 문서는 저장하지 마시고 닫기 눌러서 저장 안 함, 종료해 주시고 자, 새 파트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정면 썼으니까 윗면 좀 써볼까요? 자, 윗면을 왼쪽 버튼으로 실행해서 스케치 아이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S 단축키를 눌러서 사각형 도구 한번 써볼게요. 자, 사각형은 코너, 중심 이렇게 두 가지 사각형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코너 사각형을 실행하시고 나면 작성 방식도 아주 심플해요. 대각선으로 점과 점, 그러니까 마우스를 바로바로 손을 떼셔야 된다는 거. 점과 점. 어렵지 않으시죠? 점과 점. 네,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치들 역시 클릭하셔서 보조선 비활성화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부터 사각형을 그려야 돼 라고 한다면 선 스케치로 클릭하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너 사각형으로 콕콕 이게 더 빠르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코너 사각형으로 콕콕 이게 빠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구리로 또 빈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도 사각형 도구에 중심사각형 도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사각형. 이 중심사각형은요, 아까는 사각형의 제일 끝과 제일 끝을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사각형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그러면 X자 형상으로 보조선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좌우로 양옆으로 대칭하는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점에서라는 옵션을 왼쪽 옵션 창에 사각형 옵션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은 중심 사각형, 지금 보이시죠? 보조선의 용도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쵸? 중심 사각형. 그래서 두 가지의 보조선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업물에 맞춰서 십자가로 쓰시거나 또는 X자로 쓰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서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빈 화면 전환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원 스케치 도구를 사용을 해 볼 텐데요. 원하고 원호를 같이 써볼게요. 자, 원 스케치는요, 작성도 아주 쉬워요. 방금 전에 중심 사각형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이게 전부예요. 중심부터 반지름.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심플해요. 작성하는 것들이. 그리고 마우스는 바로바로 손을 떼셔서 점을 찍듯이
클릭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원의 조각, 원호를 작성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중심점호 도구를 알려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컴퍼스 도구 써본 적이 있으세요? 컴퍼스 어떻게 써요? 중심 찍고 그 다음 용지 위에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그대로 돌리죠? 네,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의 중심점호 도구는 컴퍼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중심 찍고 반지름 찍고 돌려서. 네, 쉽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마우스를 어느 방향으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실 때 아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구를 갈아타서 요 마지막 도구 3.5 도구를 써볼게요. 자, 3.5는 단체 줄넘기 같은 개념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단체 줄넘기가 뭐죠? 양쪽 점을 클릭하고 아래로 볼록, 양쪽 점을 클릭하고 위로 볼록. 그러니까 볼륨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양끝단을 지정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볼륨이 생성될 것인가. 네, 역시 3번 클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를 더 많이 쓰나요? 이거는 뭐 특정 어느 부품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둘 다 많이 씁니다. 네, 그렇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킥이 되겠습니다. 여기 접원호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단축키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 접원호를 작성할 때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3.5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다가도 그 자리에서 바로 3.5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지금 마우스 끝단 있죠? 지금 저 선 스케치 실행했거든요. 선 스케치에서 끝점을 접촉했다가 동그랗게 굴리세요. 그래서 그냥 접촉했다가 마우스를 다시 꺼내면 알아서 접원호가 작성이 될 겁니다. 괜찮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마우스의 핸들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까는 접원호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굴리니까 완전히 반원처럼 이렇게 다른 방식도 되죠?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 복잡해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거 3.5 말고 직선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알파벳 A 있죠? A키를 한번 누르면 다시 직선으로 펴집니다. 나쁘지 않네요. A. 그럼 한번 누르면 또 이렇게 동그랗게 굴러가죠? 네. 그러니까 말았다, 폈다. 말았다, 폈다. 네. 단축키 A를 쓰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접촉해서 작성하는 방법. 네. 이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단순해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스케치의 4가지 필수 작성 도구 선, 사각형, 원, 원호 이렇게 4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리드웍스 기본 공식 교재 2단원 스케치 단원에서는 선 스케치를 작성하는 부분만 나와 있고 사각형이나 원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여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청 중에 좋은 점, 궁금한 점, 그리고 감상평 같은 칭찬의 글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하단부에 안내되어 있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솔리드웍스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 작업 2번째 시간으로 편집 도구 4가지, 잘라내기, 치수, 필렛, 못따기 도구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스 시스템 코리아는 파트너십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솔루션과 가치를 제공합니다.